안녕하세요. 다산SR 음향연구소 소장 최찬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향 측정 프로그램인 시스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는 음향 측정과 분석, 그리고 스피커 시스템 튜닝 방법에 대해서 시스튠이라는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스마트 라이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AFMG의 시스튠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AFMG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회사인데요. 음향 측정과 시뮬레이션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습니다. EASY라고 하는 음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전기 음향 분야에서 대단히 유명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시스튠의 화면 구성과 프로그램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스튠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튠 내부 화면인데요. 다른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별다른 팝업 창 없이 이 하나의 화면에서 시스튠을 설정하고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스튠 화면을 펼친 다음에는 디바이스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컴피그에서 Select Device 하시면 여러분의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서 저는 아시오의 파이어페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페이스를 설정하고 이거 다이나믹 레인지인데요. 이 인터페이스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페이스가 구동하고 있는 샘플링 레이트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해서 평상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그 음악도 플레이 하면서 같이 튜닝을 진행하기 때문에 44.1kHz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중에 이제 FFT 설명할 때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48kHz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고, 그리고 컴피그 화면에서 또 다른 부분은 그 레이아웃의 색깔입니다. 화이트 앤 블랙으로 하면 이렇게 그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자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상보다는 시스템 컬러라고 하는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시스튠 화면은 크게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에는 그 측정 관련된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겠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결과를 표시해 주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표시해 주는 창 오른쪽에는 그 표시된 결과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세부 설정을 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표시해 주는 창은 위, 아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하나만 보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윗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위에 있는 그 결과 값을 전체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게 되겠고, 다시 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전체 화면으로 표시해 주는 이 레이아웃을 갖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정 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창에 보면 먼저 이제 입력 신호의 입력 부분을 나타내는 곳인데요. 해서 시그널 채널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를 얘기합니다. 해서 1번부터 8번 이렇게 그 선택을 하면서 몇 번째 입력되는 신호를 측정하겠다라고 정해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마이크를 설치했을 때 각각의 마이크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 숫자는 내가 지금 선택한 입력 채널을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선택한 입력 채널에 따라서 그 입력 채널의 게인값, 그리고 딜레이 오프셋, 이거는 스피커하고 마이크 간의 거리를
보정해주는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서 그 핑크 노이즈를 재생하고 피크 값을 눌렀을 때 현재 그 0점을 잡아주는 그 값이 되겠죠. 이 오토를 누르게 되면 만약에 스피커하고 마이크 거리가 계속 변한다 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그 거리값에 따른 딜레이 값을 순간순간 보정해 주는 게 오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캘리브레이션에 관한 것들인데 현재는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 소리의 크기, 그러니까 그 크기 단위를 dBFS 풀 스케일 단위로 나타내 주는 거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SPL로 이 크기를 나타내고 싶다 하면 이제 SPL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정도 영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캘리브레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SPL 미터들을 어떻게 캘리브레이션 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버튼은 레퍼런스 채널인데 이제 뭐 RTA를 본다던가 스펙트로그램을 본다던가 할 때는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기준 신호가 있고 그 기준 신호에 뭐 대비해서 입력 신호의 변화량을 보고 싶다 할 때 사용되는 건데 트랜스퍼 펑션에서 사용되는 레퍼런스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스타트 스탑은 뭐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측정을 시작하고 멈추고 하는 버튼이겠고, 이제 여기까지가 인풋,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신호가 들어오는 인풋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그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겠죠. 아웃풋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플레이 시그널을 하면 이제 그 노이즈가 내가 설정한 그 신호가 재생되는 거겠죠. 그래서 셀렉트를 눌러보면 어떤 신호가 재생이 되는지, 그리고 그 샘플 레이트는 아까 설정했기 때문에 그 샘플 레이트에 맞게, 그리고 재생되는 레벨은 그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재생되는 것들이 FFT 사이즈에 딱 맞춰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사이즈대로 가느냐. 네, 요것도 다음에 FFT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중점적으로 설명할 부분인데 FFT의 크기를 정하는 것들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고자 하는 FFT 크기를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음향 측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꼭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이 FFT 사이즈를 정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따라서 뭐 표현되는 결과값들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내려오면 캡처를 누르면 현재 측정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캡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캡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캡처된 결과값들은 이 오버레이 창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캡처를 누르면 현재의 값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오버레이에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V 표시를 누르면 그 오버레이 값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온오프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보면 커런트 미주어먼트는 현재 측정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확대 표시를 눌러보면 그 현재 오버레이에 대한 뭐 그 설정 값들, 속성들을 이렇게 뭐 바꿀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도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버레이를 저장할 수 있고 지울 수 있겠고, 그리고 저장에는 오버레이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 탭에 들어가 보면 이제 왼쪽은 현재 입력되는 신호를 나타내는 거고요.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레퍼런스 채널,
채널에 대한 입력을 나타내겠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제너레이팅 하면 자 4번 입력으로 소리가 들어오겠고, 자 이렇게 그 왼쪽에는 입력, 오른쪽엔 그 레퍼런스 채널에 대한 입력 값들을 피크와 RMS 값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 신호의 측정 화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단인데요. 이제 먼저 나오는 게 이렇게 타임 시그널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임 시그널 부분은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그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웨이브 파형의 형태로 이렇게 시간 순서에 맞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들을 타임 시그널이라고 하겠고, 실제 측정을 하면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스펙트럼, 음향 측정에서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제일 익숙한 부분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익히 여러분들은 그 RTA라고 하는 것으로 더 뭐 익숙하죠. 리얼타임 아날라이저라고 하는,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스펙트럼 화면인데요. 스펙트럼 화면에서 나타내 주는 게 이제 그 가로축은 주파수가 되겠고, 세로축은 크기가 되겠죠. 이거 계속 FS로 나오는 거는 아직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화면이 나타나겠고,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이제 웨이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꿔줄 수 있겠고요. 이 구체적인 설명은 이후 영상에서 하나씩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나타낸 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 주파수 해상도를 나타내는 레졸루션, 그리고 이걸 바 형태로 나타낼지 이렇게 선형 형태로 나타낼지, 그리고 유닛을 디지털 FS로 나타낼지 아니면 SPL로 나타낼지 하는 부분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다음 탭에서는 이제 스펙트로그램이죠. 스펙트로그램에서 우리가 주파수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소리의 세기, 그러니까 음압이죠. 음압의 세기는 이렇게 색깔로 나타내 주는 것들이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펙트로그램을 잘 사용을 하면 라이브 현장에서 그러니까 스쳐 지나간 뭐 피드백이라든가 그런 피드백 주파수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유용한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쪽 화면에는 이렇게 스펙트로그램을 띄워놓고, 아래쪽 화면에는 이렇게 스펙트럼을 띄워놓고 해서 실시간으로 주파수 특성을 보고 이제 지난 히스토리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을 이제 즐겨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그 노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환경 소음을 쭉 히스토리로 남길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트랜스퍼 펑션인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측정한 트랜스퍼 펑션에서 측정한 그림인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임펄스 레스판스라고 하는, 자, IR이죠. 그래서 임펄스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임펄스를 이제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주는 에너지 타임 커브라고 하는 그 결과값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주파수 특성이라고 익히 알 수 있는 이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결과값을 나타내어 주고, 그리고 그 오른쪽이 이제 위상이죠. 위상. 지금은 위상을
그 오른쪽에 있는 이 피크 값을 누르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피크 값을 눌러서 한번 다시 재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피크 값을 맞춰서, 그러니까 스피커하고 마이크 사이에 거리를 이제 그 딜레이 값을 보정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상까지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겠고, 방금 측정한 거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있는 공간에 잔향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스피커하고 마이크 간의 거리는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무실의 공간에 잔향 시간이 또 나타내 주고, 현재의 STA 값, 그 명료도라고 하죠. 명료도를 나타내 주는 값인데, 워낙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명료도가 0.9에 가깝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 기능으로는 이제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 웹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 시스튠의 이 화면을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헬스 레귤레이션은 이제 그 우리가 SPL 소음도, 공연장에서 이제 소음도를 측정한다던가 할 때 그 정해진 법규에 맞는 건지를 나타내주기 위한 측정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이니까 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EQ 부분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딜레이 애널리시스인데, 이거는 제가 가장 그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일례를 들어서 플레인지 스피커와 서브 우퍼 스피커의 얼라인먼트를 해야 된다, 아니면 메인 스피커와 딜레이 스피커의 얼라인먼트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근래에는 많이 없는데 이제 투웨이 스피커의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의 얼라인먼트,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해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버추얼 EQ와 어드밴스드 EQ는 그 밑에 그 매그니티드 그림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올려보면 밑에 결과값도 차이가 나죠. 해서 한번 측정을 진행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그 뭐 이퀄라이징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핑크 노이즈를 재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상으로 이퀄라이징도 해볼 수 있겠고, 뭐 필터도 걸어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딜레이를 걸어서 이제 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서브우퍼하고 플레인지 스피커를 측정을 해 놓은 다음에 서브우퍼에 딜레이를 주어서 실제 어느 딜레이 값에서 위상이 일치하는지 등을 이렇게 가상으로 그 측정해 볼 수 있는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그 시스튠의 이제 전반적인 화면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모 버전을 설치를 해서 이것들을 그 한번 실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 AFMG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맨 위에 아넷 파이스틀 뭐 미디어 그룹, 이렇게 창시자죠, 아넷 박사가. 해서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겠고요. 이 프로덕트 창을 열어 보시면 AFMG에 그러니까 이제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지 아주 그 대표적인 음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시스튠이 보이죠. 해서 시스튠을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자, 시스튠 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죠. 해서 여기에서
먼저 다운로드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운로드로 들어가면 시스튠 31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쭉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여기에서 프로 버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들 입력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주소하고 비밀번호가 이 이메일로 전달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그 숫자 9와 7을 더하면 무엇이 됩니까? 이 부분은 이게 이제 한 번 더 인증을 거치는 부분이니까 9 더하기 7은 16이죠. 이렇게 16을 넣고 등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남긴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전달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달된 이메일을 캡처한 건데요. 해서 AFMG에서 이렇게 이메일이 왔고, 혹시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은 이제 스팸 창을 한번 다시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정보가 있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메일 주소가 이제 로그인 아이디가 되겠고, 이제 패스워드를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그 포털에 그 로그인이 되겠습니다. 자, 받은 이메일에서 그 다운로드 포털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자,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붙여넣기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포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해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받았던 이제 시스튠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셋업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설치될 파일이 나타나고, 유저 파일 셋업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유저 아이디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설치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시고, 자, 프로그램을 설치 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시스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겠고, 엔진스라고 하는 웹 서버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FMG의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해서 세 개를 다 체크하시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저 파일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할지 복구할지 라는 물음이 나오는데, 처음 설치하시는 분은 쭉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됐으면 이번에는 AFMG 라이센스 매니저를 실행시켜서 라이센스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매니저가 나타나고 시스튠을 선택을 해 보시면, 라이센싱 하는 방법은 이렇게 온라인 방법과 파일을 이용한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AFMG 데이터베이스의 인포를 눌러 보시면 여러분들의 라이센스가 사용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서버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서버에 있는 여러분들의 라이센스가 컴퓨터로 심어지는 거고, 업로드 라이센스를 누르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라이센스가 서버로 다시 업로드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라이센스는 하나를 갖고 있는데 여러 명의 그 직원이 각자의 컴퓨터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사용하시면
여러 명의 컴퓨터에서, 동시에는 아니지만 여러 명의 컴퓨터에서 시스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스툰의 화면 구성과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FFT를 이용한 보다 구체적인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